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서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촌의 채비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한 일손은 농민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농촌 일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일반화됐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불법 체류자가 늘고 또 인건비가 커지면서 행정의 세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해법 함께 짚어보죠. 오늘은 창원 동읍농협조합장을 지내고 현재 동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순재 대표 나오셨고요. 아시아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허동원 아시아교류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번기도 곧 시작이 될 텐데 요즘 농촌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은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이상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네. 그래도 우리 가수 농가들은 가지치기하고 거름주기하고 또 하우스 농가들도 하우스 관리하고 저도 뭐 가지치기 좀 하다가 그래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가뭄이 좀 있긴 했지만 할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농민들 항상 부지런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도내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좀 절실하다 이런 건데 바꿔 말하면 그 관리를 요할 만큼 농촌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농업에 외국인 좀 노동자 채용을 하십니까? 채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일시적으로 네. 인력시장 인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태워와서 같이 일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에서 고용해서 일하는 인원들은 농민이 직접 하는 것 빼고는 그 절반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래 볼 때는 일정 정도 규모화된 하우스 농가, 축산 농가, 가수 농가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일정 정도 생산력의 존재하는 농촌 지역에는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좀 따지자면 일단은 50%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용해서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50% 넘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간 250일 정도 일한다고 365일 중에서 250일, 275일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자, 회장님께서 그 사실은 고성 또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경남 고성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이는데, 근데 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농축산업은 31명, 어업에는 71명, 제조업에는 51명, 총 15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뭐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농어촌 현장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1업 13개면인데 그 중에 영호면이 이제 비닐하우스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 500명 정도가 그 영호면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등록된 외국인 수랑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만 해도 뭐 한 2,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나 축산 분야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숫자, 고성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다 불법 체류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대부분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최저임금이 많이 이제 상승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면서
이 불법 체류하시는 이제 노동자들도 좀 많이 이제 증가한 것 같고요. 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 2021년 작년이죠.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한 101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가지고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체류 기간이 이제 다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이제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불법 체류자인데 네. 불법 체류자가 전체적으로 32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은 사실은 이제 소재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외국인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제 인력중개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31명 정도의 외국인 이제 노동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30명이 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네. 이런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카자흐스탄에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이거든요. 네. 비자 없이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은 잘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는 좀 우려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네,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뭐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국내법상의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은 이제 발생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2020년에 이제 12월 경기도 양준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셨던 이제 속행 씨라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다가 네. 예, 한파로 이렇게 동사한 사건이 그렇죠. 있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 문제에 네. 대해서 국민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의 차별이라든지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런 사례도 사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직장 내에 이제 동료나 네. 상사로부터 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좀 이런 직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요즘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해지면서 네.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문제가 다 거의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군요. 이야기해요.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 사업장에서 이제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한다든지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아예 거기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 체불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워낙 귀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 농촌 현장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농촌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페이만 중요하거든요. 네. 인건비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 집에 단감에 꽃속기를 하거나 단감 따기를 하면 네. 그게 산재보험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농가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기준으로는 총 비용 부담에 산재 비용료도 포함하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또 산재 같은 걸 등록하기 위한 신분 노출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농촌 지역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60% 이상이 비합법적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많다. 네. 사실 좀 부끄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네. 200만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추정해 볼 때 60만에서 80만 정도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노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현재 이게 오래된 일인데 관리 실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강제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저희도 지역에 인력 시장이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도시 근교니까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와서 인건비나 정산할 때 보면 뭐 한국인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네. 외국인 노동자든 한국인 노동자든 간에 인건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농사를 이제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인건비 차이는 일단 없어졌고요. 제가 볼 때는 농촌 현장에서 볼 때 네. 농촌 일용직 노동자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다가 60% 이상 넘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네.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이나 뭐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불법 체류 문제가 참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고 또 최근에 단기 취업비자, 비전문 취업비자 쿼터 확대가 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농촌에서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허용하는 농업 이민 비자를 이제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단기 취업 비자라든지 비전문 취업 비자가 이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쿼터를 좀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단기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업에서 일손이 부족한 이제 일정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수입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제도인데. 네. 사실 이런 제도는 사실 지자체가 이 현장의 실태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수급 문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을 해서 네. 지자체가 그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비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라든지 또 이 자본금 80억 미만의 이 이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 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우리 또 농업이라든지 또 어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렇게 일손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 비전문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실 때 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지를 변경한다든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조금 규정을 좀 완화해서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업종이나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일손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일손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인력이. 네. 그러면 이제 일손이 좀 부족한 업종이라든지 또 지역에 이런 남는 인력을 이제 파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그렇게 되려면 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같은 질문을 대표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단기 취업 비자와 비전문 취업 비자를 확대를 한다면 그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단기 취업 비자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비전문적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2년짜리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농업 부분도 상당히 정부도 그렇게 지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장기
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네.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 했거나 독일에 가려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의 흐름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FTA라는 것을 하면서 재화에 대한 시장은 열면서 네. 국내 생산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동자가 부족한 데서 인력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약한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좀 더 못 사는 나라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FTA를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나라에서 FTA를 통해 가지고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네. FTA를 진행하면서 우리 측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 그게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간에 생산하기 위한 인력 시장도 적정하게 열었어야 되는데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허 대표가 오신 고성은 좀 덜할지 몰라도 근처에 있는 농촌 지역들은 좀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전국적으로 60개 넘는 군이 그러하거든요. 그러한 데 대해서 필수 산업, 농업도 필수 산업입니다. 저는 농업에 네. 한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든 임금을 보존시켜주는 국내의 노동자든 네. 투입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자유로운 이동, 인권의 보장, 인건비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도 때는 정책들이 저는 정착되어야 된다고 하고 네. 단기 취업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옮겨가면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숙련된 농업 노동자들을 정부가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자체들도 그게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농업에도 점차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취업 비자든 약간의 좀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쿼터제는 미세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약 7,000명 정도가 그 쿼터제 제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아까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되게 이렇게 도입해 주길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런 농업계의 요구에 이렇게 뭐 참 답을 이렇게 적절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 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은데 들어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농업 분야의 이 일손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해지고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그 뭐 현재의 어떤 그런 현장 아웃소싱 것 자체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 현재 우리 농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도입 것들 지금보다 한 5배 이상 좀 더 늘려가지고 5배까지도 최소 한 3만 명 이상은 네. 이렇게 들어오셔야 우리 현재 농업 아까 필수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농업 분야의 일손 문제, 인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수 있도록 쿼터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폭 확대해야 된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외국인 인력 관리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순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당의 후보들이 약속하는 이런 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숱하게 봐왔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율내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류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네. 비율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외국인 등록을 정확히 해서 중등록 관리하듯이 체계화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노동자들이 농업 네. 부분에도 전문적인 노동자들이 꼭 필요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숙소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런 현실을 좀 잘 살피면서 행정에서도 농어민의 그 목소리에 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책을 좀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